디스곡의 한 획을 그은 곡으로 2015년 11월 10일에 나온 신기루를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곡에서 몇 개의 디스를 언급하고 또 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곡은 시잼이 그 당시 한국 힙합씬에 실망하게 많아서 당시 사장이던 스윙스에게 허락을 받고 낸 디스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산이 왕따 사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시 사랑 노래로 차트를 석권하고 있던 산이를 많은 언더 래퍼들이 그게 힙합이냐면서 너가 하는 건 그냥 대중가요다 라고 디스를 많이 하였고 SNS로 조리돌림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산이와 1,2년 사건, 산이와 비프리 디스곡 사건이 있었죠. 아마도 시잼은 이 산이 왕따 사건을 보면서 느껴지는 래퍼들의 모순적인 행동과 정치질에 실망을 하였고 그래서 이 곡을 쓴 것 같습니다. 디스 장인인 스윙스도 이 곡을 보고 후풍풍을 많이 생각할 정도로 당시 굵직한 디스 사건들을 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때를 쓰듯이 말을 하고서 래퍼가 됐고 동경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내게 막 피처링을 맡겨도 자랑도 안 해. 먼저 래퍼 꿈나무였던 시잼이 이제는 상위권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번 조던 지르고 이건 사치다 싶었었는데 이제는 헤르메스 퍼크된 키스도 있어. A.O. 뮤비 처음 부분을 보면 시잼이 자랑하고 싶었던 건지는 몰라도 11번 조던이 나옵니다. 저 당시 시잼이 신었던 저 11번 조던은 리셀 가격이 70에서 1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게 엄청난 사치였는데 지금은 100에서 200 정도 하는 에르메스 버클에 디스가 있든 상관도 안 쓰는 위치에 올라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었지 나의 목적지는 오아시스 도착하면 만나게 되겠지 real MCs.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고 목적지인 오아시스가 이제 코앞이고 진짜 래퍼, 진짜 MC를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시잼이 평소에 좋아했던 영국의 전설적 밴드 그룹이며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Hell no 내가 봤었던 건 전부 신기루 real recognize real 이란 말을 빌미로 정치판을 열고 게이 래퍼끼리 시기를. 근데 웬걸? 다 신기루였습니다. 허상이었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핑계로 최고로만 보였던 래퍼끼리 침묵질, 정치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 2015년대에는 유독 강했던 해지요. 또 아이돌은 까고 따라가려 하는 GD를 시기를 놓치기 전에 어서 멜로디를 오리지널은 무슨 개뿔 뜨냐 모든 신인은. 이 당시 래퍼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여 아이돌 피처링 등을 하던 래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또한 래퍼는커녕 그냥 취급 자체를 안 했었죠. 그냥 혐오했다고 보는 편이 맞겠네요. 그러나 당시 아이돌로서 정상에 위치하며 인기도 많고 돈을 잘 보고 있던 GD를 보고 리스너 래퍼들이 국힙 원탑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랩적으로 퍼포먼스, 스웩, 커리어가 더 많은 산이는 대중가요라고 놀리면서 아이돌도 배척하면서 GD를 찬양하다니 시잼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리스너나 래퍼들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스윙스처럼 하고 언젠가는 나도 윌리를 따라잡아야지 내 장래 희망은 빈지노 위에 블랙넛을 까는 거냐 하면은 힙풀 게시판에 댓글 달 자격이 있지 빈신들. 컨트롤 대란을 보면 스윈스가 혼자 광역 디스를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이처럼 광역 디스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겠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리네오와 빈지노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 정상급에 위치한 래퍼들마저 산이 왕따 사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시잼은 실망하여 일리네오와 빈지노를 디스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블랙넛 얘기는 블랙넛은 빈지노라는 노래를 낼 정도로 빈지노를 평소에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지노를 디스하는 글을 보고 너 블랙넛도 까는 거냐? 라고 말한다면 너는 힙풀 게시판에 댓글 다는 빙신들이다 라면서 힙합 플레이어라는 커뮤니티를 까고 있습니다. 내 아이폰엔 필요 없는 번호가 너무 많지 고딩 수준이나 되면 그건 진짜 핫시. 고딩 수준보다 못한 래퍼들의 번호가 너무 많다. 뭐 전반적인 국힙을 까는 가사입니다. 신바 같은 래퍼가 디스하면 너는 다구리 랩 스킬보다 연습해야 할 건 현피. 신바자 와디라는 래퍼를 여러 명에서 압박을 넣었다는 건데요. 요약을 하면 팔로알토가 수장으로 있던 하이라이트 레코즈에 키스에이프라는 래퍼가 당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지마 라는 노래로 유명한 래퍼입니다. 그 키스에이프가 외신 인터뷰에서 코리아 랩은 다 썩었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테이크원은 서태지의 컴백홈 비트를 이용하여 디스를 합니다. 평소에 한국 힙합을 외치면서 이런 어그로에 다 침묵하고 있는 김치 래퍼들 리얼하지 않다, 정치뿐이다 이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키스에이프와 친했던 오케이션은 테이크원 디스에 대해 말을 합니다. 소문내서 네 이름 뺀다 이제. 야 앨범이나 내고 얘기해 병신새끼야. 소문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오케이션이 테이크원 이름을 언급하면서 리스펙하는 가사가 있는데 돈 좀만 줘보려거든 제대로 해 테이크원같이. 이 가사를 빼겠다는 말과 함께 정규 앨범이 없던 테이크원 보고 빨리 앨범이나 내라면서 대놓고 농락합니다. 그 외에도 같은 코올트 레이블인 제이올데이가 키스에이프와 오케이션을 옹호해주죠. 왜 인맥 힙합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바자 와디는 키스에이프를 포함하여 소속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디스하는 곡을 냅니다. 가사를 요약하면 소속 래퍼가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데 무슨 제스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스전을 내고 머니플렉스라는 공연에서 신바자 와디와 하이라이트 레코즈가 라인업이 겹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겹치는 일정 다음날 갑자기 신바자 와디가 사과하는 글을 남기며 디스곡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거 저 공연 때 압력을 줬다, 가구를 했다 등의 온갖 소문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잼은 이러한 가사를 쓴 겁니다. 여담으로 시잼이 이렇게 가사를 쓰고 커뮤니티는 폭발해버립니다. 그동안 썼던 다굴 소문이 사실이었냐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머니플렉스 대표가 글을 남깁니다. 과도한 추측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 맞으니까. 아 몰라 신바 파이팅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맞았다는 식으로 글 올리죠. 그래서 SNS 테러도 하고 커뮤니티 사람들이 팔로라이터를 심하게 욕하기 시작합니다. 팔로라이터는 2015년 11월 10일 땡큐 앤 쏘리라는 신기루 답가곡이자 신바자 와디 사건 관련한 곡을 냅니다. 서운한 게 있어 말해 그냥 내 앞에서 편가르기인데 왜 리얼인 척그 몇 자로 양아치 됐지 난 인스타갱들 비공개나 익명인 소설은 그만 써 그때 다 끝난 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왜 나서 입방정 그만 좀 다구리 쳤다니 난 좋게 풀려 했어 사람들 말을 부풀려대서 전화했더니 걘 두렵댔어.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건에 대해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아 가사를 씁니다. 그러자 바로 몇 시간 후 2015년 11월 13일 새벽에 신바자 와디가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그 해명글에서는 저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나 폭언과 욕설이 섞인 대화에 정신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고 머니플렉스의 최영관 대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팔로라이터를 욕하거나 신바자 와디가 오버했네 라는 여론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로라이터는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에 팔로라이터는 피플 라디오에 나와 이 사건에 대해 풀었고 팔로라이터의 얘기를 들은 여론들은 급격히 바뀌며 오히려 시잼과 신바자 와디가 욕을 먹었습니다. What you know about it? 나도 내가 감추고 싶은 건 말을 안 해. 슈퍼비가 떨어지니 모두가 야해. 보니까 incredible high ground 가다 하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때는 쇼미더머니4에서 오빠차 무대 최종 선정이 슈퍼비가 아닌 인크레더블이 되자 슈퍼비 입장에서는 차를 소재로 한 곡의 주제와 무대에서 작은 자동차를 타고 나오는 컨셉까지 내가 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다 사용하면서 리허설 때 가사를 실수한 인크레더블이 최종 선정인 게 말이 안 된다. 뭔가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냈는데 실제로 인크레더블이 타블로의 하이그라운드에 들어가자 이 의혹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쓴 거죠. 타블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지금 무서워. 조금만 있으면 내 호준 보는 거 터져. 힙합씬 1층부터 옥상까지 존나져도 내가 갈 화장실은 없어. 여긴 국힙역. 리얼 MC들은 없고 자기들끼리 정치판만 하는 국힙 여고라 남자의 나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재밌게 표현한 가사입니다. 리스펙트하는 척 인사도 많이 나눴었네. 리스펙트하는 제이통령 좀 뿌린 가를 써내. 말 그대로 제이통의 갈이 개구리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아마도 앞서 제이통의 개량 한복에서 산이와 버벌진트를 디스해서 그런 건가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자기 입장에서는 구려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제이통의 갈이 구린 정도는 아니다가 대세인 입장입니다. 여담으로 제이통은 저스트뮤직 상담 멤버로 거기에 속해 있는 시잼이 이런 가사를 쓸 정도면 자기에게는 많이 불효였나 봅니다. 아니면 자기는 친분과 상관없이 퀄리티가 별로면 대놓고 얘기한다. 모순적인 너희들이랑 다르다 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 병신으로 만들고 누군 신으로 만들고 나도 해. 한 곡 골라서 비트도 만들고 가능해. 키보드가 한천 개만 있다면 현재 힙합씬은 실력보다는 인맥, 여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형 이거 들으면 밤에 전화해줘. 요 다음 앨범 총괄 프로듀서 할게요. 형랩 병신 찌질이들이 다 입을 닥치게 이빨 꽉 깨물고 오면 사과해라 아이패. 유명한 가사가 나옵니다. 바로 랩 병신 찌질이라는 가사죠. 산이가 빈지노를 상대로 맞디스를 한 듯한 가사를 내자 이름 있는 아이돌의 후렴을 다 랩하는 아이디어인데 쟤는 후건데 랩의 아이돌 안 쳐주는 아이디어 내 건데. 프리가 마이팀에서 썼던 가사입니다. 남의 욕하건 또 아니라지 랩에서 지질이 산이같이 이런 가사를 쓴 이유는 산이가 디스를 해놓고 아니었다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디스곡으로 산이는 대중들은 비프리 너 몰라 라는 식으로 비프리를 농락했고 최우수 랩 힙합상을 받은 핫서머마저 비꼬면서 디스를 했습니다. 항상도 축하해. 핫서머라는 노래 아세요? 핫 서머 서머 FX. 이것은 곧 힙합 리스너를 모욕하는 발언이 되어 커뮤니티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유명 래퍼들도 SNS로 동참하여 일명 산이 인스타 왕따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 시잼은 나는 래퍼 산이를 지지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시잼의 왓츠라는 곡에서 이 사건을 잠깐 언급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 래퍼들도 반응 것 봤지 내 발랄해 다음날 내 샌의 산이 왕따놀이 푸세게. 대놓고 산이 왕따놀이 하는 애들을 기집애들이라면서 까고 있습니다. 이 왕따
강타 사건 당시 대다수 래퍼가 산이를 까거나 중립을 받고 있었는데 떠오르던 루키 중 하나였던 시잼은 이러한 상황에서 메이저들을 디스하고 산이를 옹호하는 게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투팍의 부활을 해서 내 안 했으면 제시 빼고 전부 다 싸대기를 댔을 거야. 이 벌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래퍼 투팍은 여성 혐오자였습니다. 이런 투팍이 부활을 해서 한국에 오면 정치질이나 하는 흔하게 표현하는 게이 같고 계집애 같은 애들한테 싸대기를 때렸을 거다. 그나마 여자인 제시가 지금의 래퍼들보다 남자답다 이렇게 말하는 뜻과 투팍 당시에는 비계와 진짜 총전을 벌이며 디스전을 살벌하게 했습니다. 목숨을 가지고 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디스하고 서로 피하고 인스타로 정치질이나 한다. 진짜 힙합이 아니다. 그래서 투팍이 부활을 하면 다 싸대기를 때릴 거다 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가 나온 이유는 제시는 그 당시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제대로 된 디스가 뭔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신기루에 대한 곡을 해석해보았습니다. 이 곡을 보니 뭔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 시절의 하이라이트부터 해서 확실히 힙합씬은 점점 바뀌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했어 좋았었는지